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44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4회차 같은 경우에는 EPL 9경기와 라리가 5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는 제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PL 관련해서는 그 초안 때 좀 경기력을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퍼드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와퍼드는 카바셀레 그리고 에테보가 결장 예정이고 조시아 킹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알리송과 아놀드, 파비뉴, 티아고 조타가 이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장 예정자가 좀 있는 그런 리버풀을 이어서 좀 고민을 했던 경기긴 한데, 일단은 와포드가 조시아 킹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리버풀이 지금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와포드의 수비를 생각해봤을 때는 3연속 무승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버풀의 이 공격에서의 모습이라면 뭐 조타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와포드의 수비 정도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불안한 점은 일단 그 아놀드가 또 출전하지 않는다면 밀러 선수가 사이드백으로 나올 텐데 지난 경기 때 좀 불안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와포드가 측면에 좋기 때문에 그 점이 불안하긴 하지만 실점을 하더라도 리버풀이 더 많은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포드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엔 마르티네즈 키퍼 그리고 루이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베일리가 결장 예정입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엔 트링칸과 네투가 결장 예정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배당을 아스톤빌라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아스톤빌라가 정배당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울버햄튼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스톤빌라가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울버햄튼이 지금 연승을 하면서 분위기 자체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버햄튼의 단점이라면 경기력에 비해서 득점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최근에 그래도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연승을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들 자체는 아스톤빌라의 수비를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울버햄튼이 아스톤빌라가 수비적으로 일단은 공간이 좀 있고 역습에 취약하거나 크로스 상황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울버햄튼이 그런 찬스를 만들어내더라도 또 좋지 않은 결정력을 또 보여주게 된다면 울버햄튼이 오히려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됐었을 때 결정력 부재로 좀 아쉬운 상황들이 나왔을 때 아스톤빌라가 공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스톤빌라가 이길 가능성 역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경기고요. 저는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맨유의 경기고요.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에반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포파나와 저스틴, 은디디가 결정 예정입니다.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카바니, 프레드, 메가이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바라는 결장 예정입니다.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스터가 맨유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초한테는 좀 지우는 쪽을 생각을 했었어요. 레스터가 역습 한 방은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오히려 맨유 상대로 이 역습 한 방으로 득점을 해서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은디디가 없는 부분에서 맨유 상대로 좀 중원 싸움이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유도 결장 예정자의 타격은 분명히 있겠지만 레스터가 워낙에 경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맨유가 불안하긴 해도 무승부까지만 바치면 이 경기는 막을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레스터의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입니다. 맨시티 대 벌리의 경기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진첸코와 긴도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맨디가 결장 예정입니다. 벌리 같은 경우에는 벤미가 결장 예정이고 구드문드손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연승 무승부를 하고 있는 벌리고요. 일단은 이 경기는 뭐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맨시티가 지금 벌리 상대로 뭐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투표율도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맞대결에서 일단 맨시티가 벌리 상대로 8연승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9연승을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벌리가 지금 수비도 좋지 않고 공격도 제공권 말고는 사실 크게 좋아 보이는 점이 없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가 대승할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노리치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노리치는 켄트웰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비수마와 웰백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웹스터가 결장 예정입니다.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노리치가 브라이튼에게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안 때는 노리치의 단통패만 좀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있고 브라이튼이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결정력이 좀 아쉬운 부분을 보여줬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결정력도 좀 좋긴 했었죠. 하지만 이 브라이튼에서의 비스마의 중원에서의 공백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노리치가 수비가 아쉽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노릴 수는 있겠지만 브라이튼 역시 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공간이나 세트피스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들 그 부분은 노리치가 공간이 있을 때는 좀 공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심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율이 좀 너무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라서 무승부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리치의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리즈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워드프라우스가 퇴장을 당했었죠. 스테파니 결장 예정이고 아담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일링이 결장 예정이고 필립스와 하피냐, 벤포드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사우스햄튼이 리즈에게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즈가 역배당을 받았지만 제가 이 경기는 초안 때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팀의 모습은 너무나도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승패 방향이 강하게 보일 때는 EPL에서 무승부가 나오는 경향 때문에 초안 때는 무승부를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투표율이 좀 무승부 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다시 또 승패 방향으로 경기력대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두 팀이 일단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아담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이나 중원에서의 워드프라이스의 공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즈도 뭐 중원에서의 필립스나 전방에서의 벤포드, 특히나 하피냐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이 좀 커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리즈가 지난 경기 승리를 했었고 또 분위기 반전 자체는 좀 성공을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스햄튼이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공격적으로 더 나은 팀을 꼽자면 저는 그래도 비슷한 두 팀의 스타일을 봤었을 때 공격적으로는 리즈가 더 앞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의 단통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입니다. 브랜트퍼드 대 첼시의 경기고요. 브랜트퍼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야넬트가 결정 예정입니다. 첼시는 티아고와 제임스, 루카쿠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랜트퍼드가 첼시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첼시의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루카쿠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 때문에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를 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초안과 동일하게 브랜트퍼드가 이 첼시와 같이 좀 수비가 안정적인 팀들 상대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브랜트퍼드가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압박이나 제공권에서의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첼시가 수비가 좀 단단한 편에 속한다라는 생각과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 루카쿠가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브랜트퍼드의 수비가 단단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첼시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브랜트퍼드의 단통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캄파냐와 바르디, 솔다도가 결장 예정이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야콥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반테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굉장히 좀 난해하고 라리가 경기들 중에서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이번 시즌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고 뭐 헤타페는 지난 시즌도 좋지 않았죠. 근데 레반테가 생각 외로 이번 시즌 너무나도 좋지 않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레반테 뭐 오랜만에 라리가가 들어와서 좀 이 팀 스타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레반테는 좀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도깨비 팀적인 부분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역습에서의 한방이나 템포 자체는 좋지만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미드진의 수비 가단도 부족하고 전체적인 공간이 좀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타페는 좀 압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지난 시즌부터 좋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비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두 팀 다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즌 초반의 상황인데, 레반테는 3연패를 하고 있고 헤타페는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두 팀 다 무승부에는 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결정력이 좋지 않고 수비가 불안한 상황이라면 두 팀 다 일단은 연패를 좀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소시에다드는 몰레알, 다비드 실바, 오야르사발, 세르로스가 결정 예정이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레일로와 쿠보가 결정 예정입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소시에다드가 홈일 때 마요르카 상대로 전승을 하고 있고요. 리그에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두 팀이 일단 마요르카의 흐름도 이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시에다드의 다비드 실바나 오야르사발이 결정 예정인 점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마요르카 역시 쿠버가 결정 예정이고, 원정에서의 마요르카는 좀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 소시에다드가 앞서고 소시에다드도 결정 예정자가 있지만 마요르카 역시 좀 주축 자원의 이탈이 있겠고요. 그리고 마요르카가 원정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들과 수비적으로 소시에다드를 오야르사발이 없더라도 좀 힘겹게라도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려서 무승부나 이 패로 좀 이변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라요 대 엘체의 경기고요. 라요 같은 경우에 팔카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 리코와 모이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라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경기를 보면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즌 초반에 연패를 하다가 이 분위기 반전 성공하고 나서 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팔카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은 좀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체도 모이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 일단 엘체가 좀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세트피스에서의 한방 자체, 그런 한방이 좀 좋은 팀인데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라요가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서 라요가 더 유리한 경기입니다. 하지만 팔카오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엘체가 사실 라요 상대로 그렇게 많이 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무승부까지 좀 바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 예리미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안 때는 에버튼의 패를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버튼이 결정 예정자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번 시즌 좀 결정 예정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에버튼의 패로 조금 더 웨스트햄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에버튼의 결정 예정자가 예리미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칼버트레인과 시잘리송이 나온다는 상황인데, 지금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칼버트레인과 시살리송이 없을 때도 좋은 부분을 보여줬었던 그런 에버튼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웨스트햄의 경기력도 나쁘진 않지만 부상자들이 복귀하는 에버튼이 더 무서운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에버튼의 단통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결정 예정자는 없고요. 세비야는 카를로스, 그리고 파푸 고메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아쿠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셀타비고가 세비야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사실 이 공격적으로 봤었을 때 아스파스가 에이스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산테미나를 활용한 역습이나 침투에서의 한방이 좀 돋보이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격에 비해서 수비에서의 공간이 너무 많고 세트피스에서의 좀 실점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세비야가 뭐 NCL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통틀어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도 나쁘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측면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세비야라서 이 공간이 많은 셀타비고, 그리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많은 셀타비고라면 저는 이 경기는 세비야가 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진 않고요. 셀타비고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알미론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 산체스와 로메로, 루셀소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초안과 동일하게 뉴캐슬의 패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이 공격에서의 모습을 보면 막시맹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엘랭톤도 굉장히 좀 아쉽고, 이 막시맹에게만 의존하기에는 정통 스트라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 역습 한방 외에는 사실 뭐 제공권 말고는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토트넘에게서 좀 불안한 부분들은 경기력이 지속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는 점과, 이렇게 뉴캐슬처럼 라인을 내리는 팀들 상대로 좀 고전하는 모습들 때문에 좀 고민하긴 했지만, 라인을 내리더라도 뉴캐슬이 지금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래도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단통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에스투피난 그리고 포이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투표율이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배당도 좀 의아한 게, 비아레알이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나라고 본다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도 일단 오사수나가 앞서고 있고요. 오사수나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격진의 개인 능력 뿐만이 아니라 이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나 세트피스에서의 한방들, 저는 비아레알이 지금 포이스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토피난과 포이스, 일단 이 측면에서의 그 사이드백 자원들을 좀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사수나가 이 측면에서의 모습도 나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변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아레알이 모레노 선수가
제라르드 모레노가 지금 부상자 명단에 없기 때문에 모레노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그 한방에서의 부분들은 분명히 비아레알이 공격적으로 앞설 수는 있겠지만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좀 비아레알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팀의 스타일상 승패 방향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비아레알의 패를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고요. 투표율이 좀 몰린 부분들이나 배당이 낮은 부분들이 좀 낚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승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이 프로토 경기들과 풀백과 독식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